그걸 간단히 도표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 상황을 유지하는 중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이것도 동의 안 하고 저것도 동의 안 하고 이런 데 오시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현 상황 유지입니다. 이거를 100으로 본 겁니다.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앞으로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가장 낮은 것은 모아타운 반대한다. 뭐 동의서 안 내고 그냥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그냥 하나하나 가면은 간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모아타운에 일단 동의를 해서 일단 모아타운으로 가기는 간다. 중구난방으로 그래도 일단 간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모아타운으로 동의를 해서 이 극대화를 취해서 다 통합적으로 모든 구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간다. 이럴 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비례율이나 자생가액이 저간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례율, 이익률이죠. 이게 우선 경기, 현행 경기 10% 경계고 둘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눠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비례율이 이익률이 100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100이죠. 요 가로주택으로 한다 그럼 93%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만 일단 가면 중구난방으로 가더라도 108. 그리고 성공적으로 모아타운으로 하면 139. 요걸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100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08억 원이니까 9,900억.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9,900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데 가로주택으로 가서 그냥 나중에 되면 되지 따로 뭐 그냥 조그맣게 하든지 하면 9,200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일단 가면 중구난방으로 모아타운을 하더라도 1조 700억으로 늘고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성공을 하면 1조 38조 원으로 되다. 그런데 아까 그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93%로 막 떨어지냐? 이거는 비례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률은 이유가 더 높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비례율은 숫자상으로 몇 프로가 남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원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일반 가격보다 90% 85% 싸게 받습니다. 그건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시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 조합원은 싸게 받는다. 일반 시세보다. 그래서 보통 90%에서 80%, 10억짜리면 한 8억 5천이나 이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옛날에 말하던 딱지죠, 딱지. 그 모아타운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 이게 또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더하면 여기다 더해야 됩니다. 더하면 더 남는다 이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기가 10%만 회복이 된다. 지금 뭐 10억짜리가 지금 뭐 8억 7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7억짜리가 7억 7천 8억짜리가 8억 8천으로만 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100에서 113 가로주택으로만 가도 그냥 113이 되고요. 130, 165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9,900억이 1조 1천억, 1조 3조 원, 1조 6조 원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한두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억짜리 빌라 가지신 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나는 3억인데 이러신 분은 용량 4분지 3분 다 졸졸졸 비례식으로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짜리 빌라 소유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으로 성공했을 때는 2억 4천이 남고요. 그러니까 4억짜리를 투자하면 2억 4천이 이익이 남는 얘기고 가로주택을 하면 뭐 4,200만 원 정도 납니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종전가액이 내 재산이 현재 4억 원입니다. 빌라 4억짜리 갖고 있다. 이거를 모아타운에 일종의 투자하는 거죠. 그럼 비례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9%니까 이게 권리가액이 5.56억 원이 됩니다. 1.3%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내 권리입니다. 내 권리.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4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지만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장님 이런 분들이 잘 해서 합심을 해서 잘 해서 39% 이익이 난다. 그럼 39%를 나한테 돌려주죠. 그러니까 나하고 4억 원, 내 투자한 4억 원에 39%가 더해진 겁니다. 내 권리에. 그래서 내가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이다. 이래서 권리가액이라고 그냥 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565억 원의 권리가 됩니다. 5.565억 원어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 돈으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다. 20평 아파트가 이 경우에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8억 4천만 원씩과 20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조합원은 그거의 90% 내지 85%로 싸게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8억 4,300만 원을 내야 그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조합원이니까 그 85% 곱하면은
7억 5,900만 원만 내면 등록입니다. 근데 내가 4억밖에 안 되지만 5억 5,6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내 권리가액이 그걸 때문에 2억 원만 내면 된다. 그래서 나는 4억짜리 투자하고 2억 원을 권리 추가 분담금으로 내면은 그러면은 이 8억 4천만 원짜리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억 빌라 투자하고 2억 분담금 내면은 시가 8억 4천만 원짜리 20평 아파트가 된다. 근데 내가 2억 분담금 낼 게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시가 8억 4천 되니까요. 여기서 뭐 대출 받으면 5억은 나옵니다. 그럼 5억 중에 2억 분담금 내고 3억을 현금으로 그냥 갖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갖고 그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받기 싫다. 그럼 그냥 팔고 나가겠다. 그냥 건데 그러면 그냥 2억 4천이 돼서 4억짜리 플러스 2억 4천, 6억 4천이 그냥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모아타운에 동의를 안 하시거나 서울시에 신청됐는데 뭐 지정 안 됐다. 뭐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을 하면은 이게 정정가액 4억이 93%니까 3억 7천으로 내 재산이 줍니다. 3천 원. 그런데 2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 이게 7억 원입니다. 시가. 여기는 8억 4천입니다. 왜? 삼성 매니아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20평 아파트인데 7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가. 왜? 동신 아파트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억 원인데 조합원 가격으로 6억 3천만 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재산이 4억에서 권리 가격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2억 5,800만 원을 이게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하고 2억, 여기는 2억 5,800,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죠. 여기는 시가 7억짜리 받는 거고 여기는 8억 5천짜리 받는 겁니다. 삼성 매니아를 받는 거고 동신 아파트를 받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성공할 때는 2억 4천 버는 거고 팔더라도 그 값을 받는 거고, 여기는 동신 아파트, 죄송합니다. 동신 아파트이기 때문에 팔아도 얼마 안 나, 7억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남는 게 한 4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 빌라시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난 3억인데 그럼 3억에다가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20평을 신청을 안 하고 한 18평을 신청을 하면 또 좀 낮을 수 있고, 이분도 나 20평 아파트가 아니라 25평 신청을 할래. 그럼 이게 비싸져서 추가 분담을 조금 더 내시면 될 거고, 아니 난 그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 없고 18평 가질래. 그럼 거의 추가 분담금 50%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억 원 단독주택이나 상가소유자가 이런 데는 종전가액이 10억인데 139%로 돼서 비례 권리가액이 13.9억 원이 될 거고요. 33평 큰 아파트 시가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12억 5천에 조합원으로서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리가액은 13억 9천으로 올랐죠. 그럼 돈을 오히려 2억 4천만 원 현금을 받는 겁니다. 조합으로부터. 33평 아파트 갖고 33평 아파트 입주하고 돈을 내기는커녕 현금으로 환급을 2억 4천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14억짜리 33평 아파트 갖게 되고 10억 투자해서 분담금 하나도 없고 시가 14억짜리 아파트 3원 3편 분양받고 더군다나 현금 2억 4천 현금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모아타운으로 우리가 지정을 못 받든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가로주택 정사 일반적인 그런 걸로 간다 했을 때는 10억이 93% 비율이니까 9억 3천만 원으로 내 재산이 줄어들고, 그러나 34평 아파트 시가가 11억 5천이고 여기는 삼성 매니아 13억 9천, 여기는 동신 아파트 똑같은 삼성 매니아 11억 5천. 그러나 어쨌든 10억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조합원님 값이 조심할 거예요. 근데 9억 3천이니까 1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담금을 1억 원을 내야 된다. 현금으로 하겠군. 이걸 하면 그래서 이 차이 보시면 여기는 같은 10억원짜리를 투자를 해서 여기는 14억짜리 아파트 받고 현금 1억 4천 받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아파트도 영 시원치 않은 동신 아파트 11억짜리를 받으면서 돈도 내야 된다. 이런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경기 10% 회복했을 때는 이게 더 달라져서 165%가 무려 돼서 이 모아타운으로 성공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10% 회복했을 때는 4억 원짜리 내가 빌라를 투입을 해서 무려 거의 따로 돼서 3억 5천이 남고, 가로주택을 해도 1억 3천이 남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아졌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요. 10억 원을 투자한 분은 10억 원이 이게 8억이 남습니다. 거의 따로 되는 거죠. 8억이 남고 요 가로주택으로 가고, 그런데도 2억 9천이 남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또 말씀드릴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나 어떤 사업성 이익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빌려서 지금
서울 각 동네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그 공리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거두셔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동네에서 더 많이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대상지로 되겠다. 그러면 정말 구역 모두 주민 여러분들 모두 협심을 해서 중구난방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업체, 저희 같은 업체, 설계업체, 기시공사 같은 업체를 뽑아서 그걸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성을 가능한 높여야 된다. 사업성을 가능한 높여야 되려면 여러 가지 또 과제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여기 반포 고속터미널입니다. 반포 고속터미널. 이게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이게 이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포 원베리 아파트입니다. 2천 몇백 세대 되는 큰 단지 재건축 단지인데요. 한두 달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2천 몇백 단지인데 이게 원래는 5개 단지가 모여서 지금 모아놓은 그래서 신반포 3차, 반포 경남, 신반포 23차, 우정에 지금 요 4개 아파트 단지하고 경남 상당히 이 큰 상가 이 5개 블록이 모여서 원래 따로따로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5분들이 모여서 조합장님들이 다 돼서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거 따로따로 하면 이게 단지가 크지 않아서 따로따로 하면 이게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갈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을 해서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통합 재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통합 재건축하면서 그래서 이 5분들이 조합장들이 도장을 찍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합의서 쫙 만들어 도장을 찍고 5, 6년 전에 해서 실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고 그럴까 또는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단지 계신 분들이 우리는 한강 바르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여기서 제일 좋다. 근데 서로 합심을 해서 상생 효과가 몇백억이 몇천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지 우리가 제일 그 상생 효과에 우리 단지가 제일 기여하는 거 아니냐. 똑같이 5분지를 나누는 거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 분들이 그래 많이 가져라 이렇게 쉽게 또 동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정을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과의 대학원에 가면 신제품 개발론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걸 그대로 토지개발 사업 여러분들이 모아통에 저걸 해서 응용을 해서 제 책에 475페이지 나오는 건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단지 구현대 한 5천 세대 되는데요. 거기에 재건축의 방향을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퍼셉츄얼 매핑이라는 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 매핑, 지도처럼 그려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걸 퍼셉츄얼 매핑이라고 하는데 계량 심리학, 수학으로 심리학을 푸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달된 기법인데 이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무슨 현대자동차들이 이 기법을 활용해서 신제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지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그대로 도입하는 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의 큰 아파트 단지, 압구정동의 여러 단지, 반포 쪽, 대치동국 쪽, 개포 쪽 이렇게 많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강남 주민들이 어떻게 비교 평가하고 어떻게 어느 단지는 뭐가 장점이고 어느 단지는 뭐가 단점이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별 방법들이 다 수학적인 방법들이 해서 그래서 압구정동의 현 위치, 반포나 개포나 대치에 비교한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건축을 하면은 현재 어떤 특징에서 앞으로 어떤 특징의 단지를 재건축해야 되나 이런 방향이 나오고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원이동이 모아타운이 돼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색깔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드셔야 된다. 어떤 특징이 있는 그냥 몇 평 몇 세대 아파트 단지 그냥 직사평으로 쭉쭉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 그렇게 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특색 있는 스토리가 있는 어떤 컨셉이 있는 어떤 특징이 색깔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값이 일반 제품도